자, 여기 보면 예제 소스 리서치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돌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특정 숫자를 찾으면 그 값의 위치를 반환하고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시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범위를 정해줘야죠. 그래서 start하고 end 탐색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를 찾는 그런 재기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efinition을 하는 거죠. 함수를 정의합니다. binary search sub라고 해놓고요. 아까 했으니까 binary search라고 함수가 있으니까 A라는 리스트 안에 X라는 값을 찾을 거고 start하고 end 범위를 여러분이 적어줄 거다 이런 뜻이죠. 종료 조건은 뭐냐면 남은 탐색 범위가 비어 있으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먼저 이제 조건을 겁니다. start가 이쪽 시작하는 게 end보다 크면은 그냥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종료 조건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게 스타트 범위가 end보다 크다는 거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중간 위치를 mid라고 하고 스타트에다가 end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몫을 반환하는 거죠. 자, 만약 그러면서 if절부터 else까지 갖는 겁니다. 세 개를 조건을 거는 거죠. 똑같죠? 우리가 A라는 리스트의 중간값 mid를 딱 정했는데 이 정한 값이 반환하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x 값이야. 그러면 대박. 그쵸? 발견했어요. 그러면 return mid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가 미드 값인데 이 미드 값보다 커. 그럼 이쪽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값보다 더 크면 중간을 기준으로, 그쵸? 오른쪽 값을 대상으로 재기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에서 우리가 하는 A가 X인데 미드 값인데 한쪽 요거부터 오른쪽 하나씩 본다. 그래서 미드 플러스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end 조건, 그쵸? 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대신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하고 end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else는 그렇지도 않으면 아마 작겠죠. 뭐냐면 찾는 값이 우리 x가 x겠죠. 더 작으면 중간 값보다 그쵸? 기준으로 이게 만약 아까 36이라고 하면 중간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게 48이면 이쪽 하나씩 더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 거 순차 탐색 방식으로. 그렇지 않다면 작다면 우리 찾는 값이 24다.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되죠. 뭐냐면 search 서버하고 AX 즉 A는 뭐예요? 우리 리스트고 X 값이고 스타트에서 요 미드 값을 거꾸로 하나씩 줄여야겠죠. 여기에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 기준을 어디로 기준을 잡냐 하시면 돼요. 즉 아주 쉽게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 옷장에서 옷 찾을 때 요걸 가운데로 딱 해놓고 양쪽을 밀어버리고 그쵸? 찾는 거죠. 여기서 요 값이 여기서 찾아.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끝에서 이 중간 값부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없어. 그러면 return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재기 호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를 정한 거고 이거를 이제 부르겠죠. 자, 뭐냐면 binary search AX 이렇게 A에서 X까지 그걸 할 거고 우리 서브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0 그쵸? 이게 스타트 값이죠. 이게 스타트는 0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찾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스트 전체를 마지막엔 len 함수를 쓰면 전체 크기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binary search의 이 D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 중에서 36번을 찾아줘. 그러면은 우리 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값하고 하나씩 찾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0, 1, 2, 3, 4, 5 36이니까 다섯 번째 D라는 리스트의 다섯 번째인 값인 36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50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쵸? 대문자 5표기법을 이용한 계산 복잡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항이 1이라고 하고요. n과 무관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딱 써버리면 1부터 n까지의 합 문제 1번 풀었던 거 있죠? 그럼 상수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n값만 알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로그 n 지금 이 문제죠. 반으로 나눠서 확인해보는 이분 탐색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느 게 맞냐 이런 식으로 그래 실제로 알고리즘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카카오톡이라 아니라 카카오나 그러니까 다음이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삼성 같은 데서도 아마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문의과 상관없이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서 뽑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이분 탐색, 이런 오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로그 n으로 하기에 좋은 게 뭐냐? 이분 탐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크기 n의 로그 값에 비례하여 계산 복잡도가 증가할 때, 그쵸? 그러면 이분 탐색이죠. 그리고 n은 순차 탐색이죠. 대표적인 게 최대값 찾는 거 우리 했던 거죠. 입력 크기 n에 비례해서 계산 복잡도가 증가를 하죠.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n이 증가할 때마다. 자, n 로그 n이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입력크가 n도에다가 로그 n까지 곱하는 계산 복잡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병합정렬 이제 할 것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퀵정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n의 제곱이에요. 그 시간 엄청 걸리는 거죠. 선택 정렬 우리 배웠던 거죠. 삽입 정렬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게 계산 복잡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2의 n승 우리 2의 n승으로 제곱해서 계산 복잡도 증가한 거 한우의 탑 하셨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우리 상수항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이 증가하든 말든 일정한 이제 기본값이 1이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n은 봐보세요. 우리 그때 5천만 다 해도 26번인가? 거기 26명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되잖아요. 로그 함수 반대가 지수 함수잖아요. 바로 이거죠. 우리 하나이다. 자, n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n에다가 로그하고 로그를 곱하시면 이 정도 기울기를 갖고 있죠. n의 제곱 보세요. 가파르죠? 최악이에요, 이거. 그쵸? 자, 여러분, 2교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탐색 트리를 하시려면 원래 트리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혹시 데이터 마이닝 수업 때 의사결정 나무를 혹시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잠깐 설명해 보면 여러분 되게 즐거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실 수도 있고 여성분이라고 할게요. 일단 여성분들이면 요즘에 대세가 한 2년 전에 제가 남자친구면 좋겠다라는 분을 상상해봐 그러면 이제 공유 씨가 나왔고요. 요즘에 대세는 서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남자친구를 선택했을 때 얘랑 사겨 마려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귄다 왼쪽, 안 사귄다 오른쪽. 이게 의사결정 나무죠. 사귀었어. 그쵸? 사귀고. 그쵸? 100일까지 간다. 예스. 100일 전에 헤어진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이걸 확률로 1이면, 이렇게 사귈 수 있는 확률이, 얘 만나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70%. 이게 30%. 그쵸? 그러면은 0.7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100일까지 간다가 만약 이게 5대 5라고 그러면 지금 확률로 이걸 구석에 곱하면 되죠. 0.7 곱하기 0.5 그러면 0.0 그쵸? 0.35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랑 이게 나오는 거죠. 얘랑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없으신 분들은 서준 요즘 대세 서준이니까 내가 서준이랑 사귄다 예스 70 걔랑 100일까지 간다 30일 0.3% 그러면은 그쵸? 여기 7이에요. 그러면 35%의 가능성이 있다. 100일까지 가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사결정나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항상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결정 업무가 그 딥러닝 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구조였어요. 그리고 지금 딥러닝 나와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의사결정 나무이고 그걸 이제 혹시 배웠는지만 배깅이라는 기법으로 실제로 딥러닝으로 구현하고 있죠. 이거를. 근데 이게 아주 보고서에 쓰기도 좋고 좋아요. 그 전까지 결과도 나쁘지 않고. 왜 그러냐? 일단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일상적에서 임원분들이 딥러닝이나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보고 그쵸? 이게 왼쪽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아주 선호했던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다 원래 알고리즘에 있는 거죠. 틀이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우리 서울에서 대전, 부산, 뭐 이러면 가는 길이 서울이 1번 노드, 2번 노드, 정류장처럼.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을 가야 되나? 그럼 복잡하면 더 깊게, 막 더 깊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트리가 길잖아요. 이게 왜 트리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yes or no, yes or no. 노래 가사 같네. yes or no. 그쵸? 이렇게 되면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나무처럼 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선택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쵸? 이번 피곤한데 숙제를 할까 말까. 그쵸? 이번 주말에 놀까 말까. 이런 항상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가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진이니까 yes와 no. 그쵸? 자,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를 해볼게요. 자, 이진 탐색 트리는 탐색 트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탐색할 때 자주 발생하는 효율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잖아요. 같은 값을 갖는 노드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70%, 여기에 30%의 정보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최상위 레벨에는 루트 노드가 있고요. 이걸 뿌리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나무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뿌리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를 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동일하게. 각 노드는 두 개의 자식. 이게 페어런트고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자식들, children이죠. 그래서 왼쪽 서브 트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보통 의사결정 나무 할 때는 이게 yes와 no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퍼센트 이거지만 이건 이제 숫자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정렬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왼쪽은 작은 숫자가 간다고 뭐 20이라든가 40이라든가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현재 노드의 값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의 데이터는 지금 현재 기점인 30보다는 큰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는가 보시면 여기 봐요. 30인데 이렇게 보세요. 왼쪽으로 갈 때는 30보다 적은 값 가고 40은 큰 값을 가는 거죠. 20이죠. 20보다 작은 값은 여기 당연히 25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25. 여기는 당연히 중요한 시작한 것보다는 커야겠죠. 35. 40으로 가고 왼쪽은 작고 40 기준으로 45. 자, 노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런 탐색 트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딥러닝을 혹시 그림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하나로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걸 이제 영어로는 fully connected 돼 있다.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가지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갔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퍼센티지가 1이잖아요. 0. 몇 퍼센트, 0.000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가니까 여기서 소실되는 문제가 생겨요. 0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학을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값이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 뭐 0에 수렴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0으로 수렴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여기 호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vanishing problem에서 소실이 돼 버립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펑션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결과값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프트맥스고 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개가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쌓아 놓으면 이게 출력이 확 나오면 1이라는 숫자에 가깝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렐루라는 함수를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딥러닝은 구조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해봐라 그러면 코드가 복잡한 이유가 이 코드 하나가 이론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수학이에요. 그렇죠? 90%가 수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차피 깊게는 안 해요. 여기까지 한다는 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학 박사 과정을 하셔야지만 아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0 그러면은 여기는 30 여기는 45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 끝났고 30으로 가요. 그러면은 20 35 20으로 가요. 10 25 이렇게 정렬이 되면 되잖아요. 이게 탐색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건 이쁜데 얘는 하나로 이렇게 치우쳤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끝났고 이렇게 갔다 얘는 끝났고 이렇게 가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좀 나중에 배웠지만 이런 걸 사양틀이라고 해요. 뭔가 한쪽에 쏠림이 심한 사양이라는 건 스큐돼 있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 뭐 외도 그쵸? 그걸 말해요. 스큐니스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네. 밑에가 다시 한 명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원래 알고리즘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산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는 안 돌려보더라도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브트리의 얘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브트리도 여기 이게 노드, 이게 루트고 요게 서브트리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의 성질을 만족해야 하며 루트 왼쪽 자식은 루트보다 작고 오른쪽 자식은 루트보다 커요. 그쵸? 이거 서브잖아요. 아래. 그러면 요것도 왼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고 요 40보다는 이게 왼쪽이 작고 이건 커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탐색은 처음에 루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의 데이터와 찾으려는 데이터와 우리가 비교하는 거야, 항상. 그쵸? 그래서 루트 노드와 찾으려는 데이터가 같으면 탐색은 종료 조건이 이거겠죠. 우리가 이제 한참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걸 만약 파이썬 코드로 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겠구나 아셔야 됐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if를 썼겠네. 그 다음에 뭐예요? elif를 썼겠죠. else나 그쵸? 여기서는 elif를 써야겠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니까 루트 노드의 데이터가 찾을 수 없는 데이터보다 작으면 루트 노드의 오른쪽 서버를 탐색하고 루트 노드의 데이터가 찾으려는 데이터보다 크면 루트 노드의 왼쪽 서버 트리를 탐색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잠깐 이게 수도 코드죠. 우리가 사람의 언어지만 우리가 알기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각자의 프로그래밍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보고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코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고리즘 강의가 C 언어를 갖고 실습을 한다던가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C 언어로.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너무 코드가 복잡해서 이렇게 수도 코드를 사용해서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트리를 서치한다. t가 루트의 노드고 x가 우리가 원하는 키 값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 값이 있고요. 그 안에 값이 있는 거예요. value.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손흥민이 10번인가요? 그래서 토트넘이죠. 예를 들어 토트넘이라는 이걸 호출했어요. 클럽을. 그 중에 10번 나와 그러면은 값이 뭐가 나와요? 이 키를 딱 누르는 순간 등번호가 키라고 그러면 value가 뭐예요? 손흥민 son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이제 해시태그의 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if 하면은 요 t가 우리가 루트의 노드인데 또는 우리가 찾으려는 키의 번호예요. 여기 10번 생각하시면 돼요. 글이 의미고 나서 뭐예요? t를 반환하고 왜? 딱 우리가 10번 나와 했는데 값이 있어. 그러면 그냥 손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키 값보다 적다면 뭐예요? 찾아라. 처음에는 뭐 왼쪽부터 찾고 그것도 아니라면 오른쪽을 찾아라. 알았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봐가지고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루트 노드의 데이터가 7이 찾으려는 우리가 값이 8이에요. 근데 7 보니까 8이 아니고 적잖아요. 그럼 이쪽은 버리는 거죠. 볼 필요도 없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1이네. 그래 여기로 와. 한번 그렇죠? 오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는데 내가 원하는 발이 8이야. 근데 8이 여기 있어. 그렇죠? 먼저 왼쪽부터 가요. 왼쪽 오른쪽 알았죠? 왼쪽 작은 값부터 가요. 갔더니 왜 11보다 작은 값을 가야 되니까 왼쪽 가야죠. 그랬더니 8이 딱 있으니까 원하는 값을 찾았으니까 탐색이 완료되는 거죠. 즉 만약 여기에서도 못 찾았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없어. 여기 단말 노드라고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없어. 없잖아요. 더 이상 값 찾을게. 끝나는 거죠. 자, 이진 탐색 트리는 다시 말하면 루트 노드의 t라고 하면 왼쪽 자식을 분기하는 거 left 그가 새로운 루트가 되었을 뿐 앞에 과정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기작이다 이거죠. 왜? 코드를 아마 똑같은 걸 def를 사용해서 그냥 불렀을 거예요. 그 코드를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EX 않으면 되는데 이해하고 똑같은 거 해가지고 귀찮아가 또 이거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 모드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거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형태를 쓰는 겁니다. 즉 루트 노드와 찾으려는 데이터의 대소를 비교하고 자신과 성격은 똑같으면서 더 작은 문제를 만나 즉 쪼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큰 문제를 바로 찾기 힘들면 쪼개. 쪼개는 방법이 좋다 이거죠. 우리 아까 이진 탐색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씩 다 찾지 않고 반으로 쪼개. 그쵸? 아까 보면 왜? 효율성이 5의 n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순차 탐색하면. 근데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로그 값으로 바뀐다니까. 로그 n. 5천만 명을 일일이 다 찾지 않고 우리 순위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서준이를 찾기 위해서 5천만 명을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26명만 대조하면 된다. 그쵸? 자, 데이터 탐색합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삽입은 탐색 동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탐색에 성공하면 삽입은 실패합니다. 이는 삽입하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진 탐색 트리는 같은 데이터를 갖는 노드가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왠지 말문제로 내고 싶네요. 그래서 탐색에 실패하면 삽입을 할 수 없으므로 탐색이 종료된 지점의 데이터를 값으로 하는 노드가 삽입되고 삽입할 위치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삽입할 노드의 데이터가 비교하는 노드의 데이터보다 작으면 왼쪽 서브트리로 진행하고 크면 오른쪽 서브트리로 진행합니다. 코드로는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해요. C언어는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데이터가 30, 20, 25, 40, 10, 35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3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정렬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20이네? 30보다 작네 이쪽. 그 다음에 뭐예요? 25네? 여기 봐봐요. 처음 시작하는 30보다 처음에 여기다 붙이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30보다 커야 되잖아요. 여기 붙여야죠. 25. 40이면 여기서 붙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35. 이해되셔야 돼요. 이제 볼 수가 없으니 참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요 F를 보세요. 응? F 값이 뭐야? 35죠? 자, 한 번 나왔죠? 자, 보세요. 그래서 트리에서 데이터가 5인 노드를 이제 삽입할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처음에 5예요. 여기 지금 7이 있잖아요. 삽입하려는 데이터 5가 루트 노드의 데이터 7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거 버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절반을 버렸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왼쪽 서브 트리로 갑니다. 왼쪽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인 데이터 3보다는 5가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루트의 노드는 6이지만 단말 노드죠.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요. 삽입할 위치를 찾는 동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단말 노드의 데이터 6보다 삽입할 데이터 5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삽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단말 노드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보다 왼쪽으로 5가 삽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삽입할 노드의 데이터가 크면 오른쪽에 이렇게 붙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6.5 그것밖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여기 7이니까. 그래서 원래 삭제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진 탐색 트리는 좌우 균형이 잘 잡힌 탐색 트리입니다. 균형이 잘 맞으면 탐색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탐색 트리에서 효율은 트리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어질수록, 이 깊이라고 그러거든요. 깊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트리의 모양이 극단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죠. 한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사양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skewed binary tree라고 해요. 그래서 트리의 모양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른쪽 사양 이진 트리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트리에서 45를 검색할 경우에는 이걸 10, 25, 30, 40, 45 순으로 모든 원소를 비교해야 됩니다. 즉 40을 검색할 경우 검색 효율이 굉장히 5번이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삽입 점열은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거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메모리를 삽입해요. 어떤 숫자를 여기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게 하나씩 밀립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35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 원래 30, 뭐 40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35라는 숫자를 이렇게 오림차순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 30과 40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 끼어들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영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랭이야 와 컴온 그러면 여기 딱 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별로 입이 삐쭉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뒤로 밀릴 테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스트 안에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배열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삽입 정렬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슷한데 자, 학생이 10명 모인 운동장에 이제 선생님이 찡 하고 나타났어요. 그쵸? 이 이름이 윌이에요. 그래서 이 윌이 10명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승규에게 나와 줄 서 이렇게 했어요. 승규가 나갔더니 이제 여기에는 원래 10명 있었는데 한 명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9명 남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그런 게 이제 파입서 코드로 누군가를 뺀다. 팝이라는 걸 써야겠다. 이제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호에게 키를 맞춰 줄을 좀 서봐. 정렬을 하려니까 작은 숫자부터 그쵸? 이게 그래서 딱 좋은 거예요. 우리 보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키 순서대로 왜 이렇게 강당식 강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앞에 키 큰 분이 딱 앉으면 보통 키가 크신 분들이 앉은 키도 크잖아요. 뒤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키를 맞춰서 줄을 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준호는 이미 줄 서는 승규보다 자신이 키가 작은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처음에 여기 승규가 딱 있었잖아요. 얘가 크네. 딱 봤는데 키 순서대로 서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고 누구예요? 승규가 기준으로 승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작네. 여러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제가 다른데 이제 직장인들 강의하면은 결혼식 기념으로 사진 찍으라고 그럴 때, 그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준호는 이미 줄선 승규보다 키가 작은 걸 발견하고 승규 앞에 딱 섰죠. 자, 이제 나머지 8명도 그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민성이가 뽑혀서 줄 서는데 민성이는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준호하고 승규가 서는데 이 중간이야. 그러면 중간으로 공간을 만들어 줄을 서야겠죠. 딱 봐도 코드가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서야 되고 줄을 킥하니까 또 요거랑 요거 비교해가지고 얘도 서야 돼. 코드가 조금 복잡할 것 같죠? 마찬가지로 남은 학생들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미 줄을 선 학생들 사이에서 키를 맞춰 끼워 넣는 일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학생까지 뽑아서 줄을 세우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키 순서도 있는 애들을 보통 친한 애들끼리 여러분 운동장에 그냥 세우면 이렇게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뽑는 거죠. 그렇죠? 키 순서대로 얘 보니까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엑셀로 먼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이게 또 펜이 말이 펜이지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글씨가.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메모리 공간 순번이에요. 위치, 인덱스 번호 0, 1, 2, 3.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두 개만 있으면 0하고 1만 있잖아요. 위치 주소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 작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3, 5로 바꿔주면 되죠. 스왑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바꿔줘요. 그러면 우리 파이썬 코드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A0를 작은 거라고 고정을 할 거다. 요걸 순서대로 왜 작은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니까 그럼 여기에 요 5를 기준으로 한 번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쉬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A1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이 밸류 이건 값이고 이거 위치 값이잖아요. 이 위치가 요거 A0보다 작으면 그렇죠. 값이 작으면 그렇죠. 이게 더 크면 이게 크면 요 값을 바꿔줘. 스위치해줘 라는 코드가 나오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야지 3, 5가 나오니까. 자, 이제는 원소가 3개인 걸로 갈게요. 요거 잘 보시고, 원소가 3개면, 칸 맞춰서 A0, A1, A2가 될 거예요. 그쵸? N-1이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 요 똑같이 5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한 번만 여기 한 번 하고 이걸 뭐예요? 바꿔주면 되죠. swap. 그렇죠? 바꿔줘요. 우리 똑같이.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여기는 A0는 됐다. 내가 했으니까 됐다고 하고 5를 기준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A1을. 그러면 이건 양쪽을 비교해야 되죠? 양쪽을. 그래서 왼쪽은 내가 순서대로 했으니까 3, 5니까 이게 아까 이것보다 작으면 바꿔주는데 이게 더 크죠? A0에 있는 값보다 A1이 더 커요. 크니까 그냥 나가면 되죠. 그냥 건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코드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작지 않다라면 그냥 멈춰. 그러면 그냥 냅두면 되니까 break라는 명령어를 중지 명령어를 쓰셔야겠죠. 자, 근데 그러면 또 오른쪽이랑 비교해봐야죠. 그러면 A1하고 A2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A0가 아니라 A1하고 A2. 그러면 A1하고 A2를 비교해요. 위치를. 그랬더니 아까 코드 생각난 거 있죠? 뭐예요? 요 값이 요 값보다 뭐예요? 작으면 바꿔줘야 되죠. swap. 서로 스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줘요. 2, 5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3, 2, 5로. 근데 또 요거 두 개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2, 3으로
바꾸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제가 한 단계를 좀 빼먹었네요. 알았죠? 여기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3, 5 그대로 나오고 2에서 5하고 2하고 비교해서 요거 두 개를 지워서 3, 2, 5가 한 번 더 가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또 비교해서 swap 2, 3, 5 그리고 요거 두 개 비교하는데 이게 더 크죠? A2가 A1보다 값이 밸류가 더 크죠? break 나가버리면 돼요. 이게 2, 3, 5로 찍히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네버 숫자가 원소가 4개로 되면 더 복잡합니다.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처음에 똑같이 5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3하고 5를 비교하겠죠. 똑같이 또 바꿔주는 거 똑같죠? 3, 5로 바꿔 swap 한번 일어나요. 자, 그러면 3, 5 정렬됐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요걸 갖고 기준으로 봐야죠. 왼쪽은 뭐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 순서대로 잘 됐으니까. 요 A1이 A0보다 더 크잖아요. 값이. 냅둡니다. 브레이크하고 나가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A2가 값이 A1번에 있는 값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스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3, 2, 5 이해되죠? 3, 2, 5, 4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3, 2, 5, 4 했어요. 요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없고 요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수압을 한번 일어나니까. 근데 요게 문제가 생겼어요. 5하고 4하고 비교하니까 2하고 A3하고 비교하니까 바뀌니까 2, 3은 놔두고 한번 바꿔 2, 3, 4, 5 그렇게 요 수압이 일어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코드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비교를 해가지고 그쵸? 이 숫자가 늘어나요. 2, 3, 4 이렇게 원소가 늘어날 때 n이 늘어날 때 자, 요 봐봐요. 요 각각의 위치의 값이 순서가 요 A0보다 A1이 더 큰 값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바꿔줘라 라는 명령문을 하면 되고 그게 서로 잘 2, 3 이런 순서대로 그쵸? 작은 거, 큰 순서대로 똑같이 증가를 하면 나와라 이런 명령이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삽입 정렬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치셔가지고 제가 이거 안 올려드릴 거예요. 왜? 내가 쳤거든. 그쵸? 이것도 에러 찾고 나가가지고 그쵸? 무려 20분이나 걸려서 여러분들은 보고 하니까 3분 만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하세요. 요거 숙제입니다. 삽입 정렬. 제가 주피터로 직접 쳤어요. 자, definition 해야겠죠? 자, 봐요. 아까쯤에 이쪽 하나 기준점에 될 때마다 서로 비교해서 양쪽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냅두고 이쪽보다 뒤에 있는 값이 A2, A1 만약 한다 그러면 이 값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보다 작으면 서로 스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2번 해야 돼요. 포문을 2개 써야 된다 이거죠. insertion, sort data 하고 요거 자꾸 에러 나시는 이거 저도 그랬는데 이거 꼭 찍으셔야 되죠. 명령문 할 때 폼은 2번 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쵸? 폼은 돌리고 그리고 이게 저도 그랬지만 리턴이 이쪽에 있으면 다른 값이 나오고 또 여기에 저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한번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포문이 여기 있으면 이 포문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와요. 자꾸 결과값이 본 거랑 틀린데요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요 정렬 왜 포문이 여기서부터 defini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이 defini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이 definition에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 브레이크 다음에 여기다 치잖아요. 여기 위치 요 위치에 있잖아요. 리턴 데이터가 요거만 돌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아니고 그러니까 인덱스 1, 2가 있으면 2에 돌아가는 것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이게 좀 답답한 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실습한 결과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몇 분은 잘 하셨어요. 뭐 이렇게 캡처해서 보냈는데 캡처해서 보낸 거는 제가 답변해 줬는 게 제가 한두 개 이메일을 받는 게 아니어서 그쵸? 저도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제 강의도 지금 맨날 밀리고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좀 늦더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여기가 막 에러 팍팍 뜨잖아요. 그 에러를 드래그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대로 구글 창에다가 모모 in 파이썬 THON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러 뜬 거, 요 에러 딱 하면은 보통 오버스택 프로나 뭐 이제 그런 데로 가셔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 여러분만이 아니라 에러 났던 거를 가르쳐주는 구글링을 하면 답이 거의 나오긴 해요. 예, 좀 귀찮긴 하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저도 에러 많이 나요. 저도 뭐 이게 프로그래머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인덱스 아시죠? 포문 돌려요. in.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문이 하나하나 대조된다. 이제 여러분 동명이인이나 자꾸 이렇게 해보면 숙제라도 그냥 돌려보면 이제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보시면은 안 돼요. 한번 쳐보세요. 꼭. 요거는 하나씩 이제 대조되고 이건 전체에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게 인덱스 뭐 1, 2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원래 이거를 보통은 I 인덱스 약자 J 그쵸? 이게 뭐냐면 이 포문이 여러분 혹시 뭐 이걸 다 더해서 가려줘라 이거 옛날 기억나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숫자를 다 더해서 요거를 돌리고 더하고 그 값을 또 한 번 돌려주고 그쵸? 요 수학으로 하면 이거거든요. 포문이 만약 이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다 더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할게요. 레인지 함수는 아시다시피 1부터 n이다. 그러면은 요 바로 직전까지 가니까 1부터 n- 첫 번째, 이게 10이라고 하면 9까지를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숫자 이게 스타트가 엔드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끝까지 다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마지막 있는 거를 그쵸?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하면 A에 처음에 0부터 시작하는데 A에 배우셨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끝까지 가는 거죠. n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가 하나. 왜 아까 뭐냐면 기준점으로 정해줬잖아요. 요거 A0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번째부터 하나 더한 값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대조해 와라 이거죠. 기준점을 잡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 자기 자신을 갖고 여기가 제일 작으면은 이거 한 번만 보면 되잖아. 우리 아까 두 개 있었잖아요. 5, 이게 3, 5다. 요거 한 번만 비교하면 되고 5, 3이다. 어떻게 했어요? 요거 한 번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두 개밖에 없으면. 그러면 요거를 3으로 바꿔 스왑 해줘요. 요 코드가 있어야죠. 이 코드가 마지막에 이 코드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파이썬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x하고 컴마 y y, x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은 이 y라는 값을 x로 바꿔주고 x라는 값을 y로 바꿔줘 이런 명령이라고 했죠. 이게 원래는 이 파이썬이 이 안에 내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 배웠다시피 숫자를 어떤 걸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오버라이트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에 10이 있고 B에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A를 템프라는 임시 있는 데다가 보내주고 그러면 여기 10이 바뀌고 20을 B는 A에다 집어넣어줘. 그러면 여기에 20으로 가서 이걸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A가 20이 되죠. 그리고 템프에 있는 값을 다시 B로 넣어줘. 그래서 10. 그래야지 A가 치면 20이 나오고 B가 10이 나와서 숫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이 과정을 이 안에 모듈화를 해놓은 거예요.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코드 보시면 좀 이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는 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반복하는 걸 하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반복할 거냐? 그러면 전체 인덱스에서 포문을 레인지 함수를 또 쓰는 거예요. 레인지의 데이터,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가 있어요. 전체 데이터. 뭐 여기서 지금 100개. 이 레인지 100이라고 하면 0부터 99개겠죠. 여기에 있는 값 중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를 뺀 값을 까지 전체를 돌려. 왜?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를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내 남수는 전체 크기잖아요. 전체 크기에서 하나를 뺀 거를 전체 갖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 A0를 제일 작은 값으로 놔뒀으니 그 다음 칸에 있는 인덱스부터 A0 말고 A1부터겠죠. 거기서부터 끝까지를 하나씩 다 비교해요. 하나씩 옆에. 그쵸? 그래서 비교해 봐서 A1하고 A1이면 A1의 값이 더 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더 커. 여기 갖고 있는 값이.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을 바꿔줘. 스왑 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이 코드가 그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인덱스가 이게 2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A가 1부터 시작해 A0가 제일 작은 값으로 고정해 놨으니 하나는 자기 자신이겠죠. 여기에서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더 작아. 여기 보면 여기 if절 보세요. if절 보시면 if 인덱스 2가 그쵸? A1의 값이 만약 아까 10 A2의 값이 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근데 데이터 인덱스 마이너스 1, 즉 요 A2가 만약 인덱스 2가 A2라면 요 A1보다 그쵸? 크다. 그쵸? 이게 크죠. 이게 더 크잖아요. 한다 뺀 A1이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두 개의 값을 바꿔줘. 5하고 10이 되게끔. 이 코드죠. 그쵸? 요 A,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1, A1의 값을 인덱스 2, A2로 바꿔주고, A2의 값을 A1으로 바꿔줘. 이 코드죠? 만약 이렇게 스왑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완벽 정렬이 이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뭐예요? A1, A2가 있었는데 이게 50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이게 커. 그 냅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break 중지해. 거기 냅둬. 그 다음에 데이터를 돌려줘. 그 결과를.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뭔 코드를 했냐. 이제 이건 함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딱 해가지고 에러 안 뜨면 잘 된 거죠. 자, 함수 우리가 정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y는 ex가 fx다. 그러면은 y는 ax다고 정의를 하고 엔터 친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import random이라는 함수를 import, 즉 내가 랜덤 함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의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뭐냐, 그 변수 이름이 랜덤 샘플이라는, 샘플링 한다고 해서 추출한다. 랜덤, 즉 무작위 추출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코드죠. 이렇게 하고 전체 0부터 99개까지 숫자 중에서 그쵸? 측정까지니까 그 중에서 50개를 뽑아줘. 그래 프린트 하고 대신 이 함수에 넣어야죠. fx라는 함수에 거기에 이 데이터 리스트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울림차 순으로 나오죠. 0, 3 이렇게. 이거 숫자가 여러분이 이거 한번 치고 또 한번 돌려보세요. 아마 이 숫자가 또 계속 랜덤하게 나오니까 대신 이런 순으로 그쵸? 나올 겁니다. 0부터 99까지 숫자 중에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각각을 하나씩 하고 그리고 아까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칸이 딱 잡히잖아요. 서로 랜덤해서 그러면은 뒷칸이 이렇게 하나씩 밀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똑같이 줄 서 있는데 극장 같은 데나 뭐 놀이동산 되는데 누구 한 명이 일행이라고 뛰면 우리 뒤로 쭉 밀리잖아요. 근데 메모리 공간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한번 누군가를 삽입하면은 중간에 삽입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다 하나씩 다 옮겨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좀 약간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한 삽입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있는 걸 해볼게요. find in ins, 그쵸? insert의 약자겠네요. 그 다음에 inde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고요. 리스트죠. 여기 항상 이제 익숙하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v가 들어갈 위치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폼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익숙하죠? 인덱스가 있는데 전체는 0부터 전체. 이게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다르죠? 여기서 전체 리스트에 있는 값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러면 len r 전체가 n입니다. 그냥 반복론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v의 값이 i번째 위치에 있는 자료값보다 크다면, 그쵸? 내가 하나씩 뽑으면 그 위치보다 자료값보다 크면 v가 그 바로 앞에 놓여야 할 정렬 순서가 유지돼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러면 그대로 return i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적절한 위치를 못 찾았을 때는 뭐냐? v가 아래 모든 자료보다 크다는 거니까 맨 뒤에 삽입하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definition 합니다. insert sort를 해야죠. 자, 뭐냐면 아까 여기서 하나씩 뽑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빈 공간이잖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줄에 세우기 위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께서 여기 딱 아까 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빈 공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while문을 돌립니다. 그쵸? 그래서 뭐냐면 기존 리스트에 값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쵸? 이 명령문은 그렇게 합니다. 자, 뭐냐면 value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수업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 이 책에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전체 definition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 자, 실제 이쪽 있는 거를 하나씩 뽑는 또 definition을 만들어서 여기다 줄 세우기를 하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방법이 여러 개니 여러분이 편한 걸 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insert sort a라는 걸 해놓고 a라는 기존 리스트예요. 기존 리스트에다가 새 리스트에다 담을 걸 result라고 해놓은 거예요. 결값을 while문을 돌립니다. a는 어떠냐? value는 a에서 이쪽 기존 리스트예요. 이거 a는 기존 리스트. 기존 리스트 a라는 기존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는다고 했죠. 뽑을 때 어떻게 해요? pop이라는 a.pop. 그쵸? 그래서 한 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요거 봐야죠. find insert index라는 거 우리가 했던 거를 insert index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result, 그쵸? 여기 result에다 하나씩 값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꺼낸 값이 들어갈 적당한 위치를 이제 찾는 거를 insert index라는 변수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그 insert index와 value 값을 result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result를 반납해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값들입니다. d라는. 그래서 요 함수를 써서 d 값을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그게 맞게 돼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는 전 사실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포문 두 개를 잘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책에는 친절하게 그래서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 리스트 A에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A죠. 남은 자료 중에서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 자료들이 리스트가 지금 있으면 그 자료들 중에서 맨 앞에 값 하나씩 한 줄씩 뽑아가지고 줄 세우기 할 거니까 뽑아낸다 이거죠. 그걸 value라는 거에 넣겠다 이거예요. A에서 pop 제로가 그런 뜻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뽑아내겠다. 알겠죠? 그 값이 리저트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적당할지를 알아봐야 되죠. 여기 기존에 이제 하나씩 뽑을 때마다 순서를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nsert sort라는 함수를 또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find insert index에 result하고 value가 있는데 이거를 insert index라는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겠다.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찾아낸 위치에 뽑아낸 값을 삽입하겠다. 그거를 그쵸? 여기까지 자료가 없을 까지 반복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451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럼 result는 결과값이 정렬하는 거예요. 그쵸? 없습니다. 자, A에서 2를 빼서 빈칸. 자, A 리스트에 24513인데 처음에 A 제로죠? 여기에서 2를 빼요. 그래서 리저트 값을 넣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하세요. 4513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요거가 A0가 남는 거죠. 여기서 또 뺍니다. 그러면 리절트가 2, 4가 남겠죠? 그 다음에 A에서 또 5를 뺍니다. 2, 4, 5가 되고요. 똑같아요. 1을 빼겠죠? 1, 2, 4, 5가 돼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4하고 5하고 1, 2하고 비교했죠. 그게 아까 말한 이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뽑아서 어느 위치에 적당할지를 리절트하고 밸류 값을 비교하는 거죠. find, insert, index라는 게 필요한 거죠. 찾는 위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A에서 마지막 값이 3을 빼서 리절트 2, 4하고 사이에 넣어야죠. 그래서 find index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A가 이제 더 이상 빈칸이 됐고요. 리절트는 다 결합값이 나왔죠. A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브레이크하고 나오는 거죠. 그게 종료 조건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솔팅하는 함수랑 그걸 꼭 찾으셔야 되잖아요. 이 함수에서 result, insert 요거하고 value 바로 다음 줄에 print a라는 거하고 result 값 보고 싶다.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제 뭐 제출하시려고 그러면 원래 4513인데 하나씩 빼가지고 새로운 여기 result value 그쵸? 요거는 기존 A고 리절트 나온 것들을 프린트를 각각을 바로 다음 줄에 요 리절트 인서트 그쵸? 요 밸류 값을 보여달라. 이거를 해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빈 공간가 1, 2, 3, 4, 5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반적인 삽입 알고리즘 우리가 첫 번째 제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definition가 insert sort예요. 그래서 n은 전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form은 처음 돌립니다. 그래서 range는 1에서 n이니까 n-1까지. 그쵸? 그 중에서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i번째의 위치의 값을 그 위치 값이죠. 이게 나타내는 게 이게 0부터 n까지인데 여기서는 이게 n-1이죠. 근데 여기 지금 n이니까 n-1까지 가겠죠.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도 뭐야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첫 번째가 아닌 인덱스가 아니라 그 다음 번째부터 시작한다. 우리 폼은 두 개 돌렸던 거 이중 폼은 돌려 반복문 했을 때 그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데피니션으로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I 번째 위치 값을 키 값으로 한다 이거죠. 그쵸? 내가 하나씩 뽑은 값을 그런 다음에 J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J는 그것보다 바로 왼쪽 위치에 있도록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삽입할 어떠한 값이 있는데 그게 i번째 뽑은 값, 그쵸? 거기에 바로 왼쪽 위치에 저장하도록 해놓는 그런 걸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뭐냐면 리스트 j번째에 있는 위치 값하고 i번째에 있던 결국 이거예요. i번째에 있는 거랑 j번째에 있는 거를 보고 이게 j번째를 이게 비교해 가지고 작으면 이거를 앞에 오게끔 저장해라 이거거든요. 왜 i번째에 있는 거를 키값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그래서 키값하고 비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쵸? 키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손흥민이 나오게끔 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 주소값을 키로 했으니까 J번째는 이제 주소가 돌아가는 거예요. 리스트의 J번째 위치니까. 그쵸? 그러면 키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값이 아니라 이거 키로 비교하는 거죠. 위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삽입될 적절한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while문을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 J가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처음부터 이 뭐냐면 위치니까 하나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동시에요. 위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A의 J가 되겠죠. 요거가 뭐예요? 키 값보다 뭐예요? 크면 동시에 하는데 원래는 J번째보다 한 단계가 낮은 걸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A가 1이라면 키 값이 1이면 요건 0으로 돼야겠죠. J는 원래. 근데 요거 값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 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요 앞에 붙어야겠죠. 그쵸?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가운데 삽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삽입할 공간이 생기도록 값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줘. 다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AJ가 들어가면 A의 J 플러스 1 쪽으로 삽입을 시켜줘라. 그래서 이게 하나씩 그래서 J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코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씩 빼주라는 거죠. J에서 뭐예요? J-1의 값을 다시 J로 넣어줘.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키값을 찾은 삽입 위치의 키값을 저장을 한다 이거예요. J 플러스 1에다가 그래서 D 값이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이거가 있어요. 2, 4, 5, 1, 3 그래서 insert sort D를 하시면 print D를 해주면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삽입 정렬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이미 정렬이 끝난 리스트 즉 1, 2, 3, 4, 5 같은 리스트를 넣어주면 뭐예요? 5의 n의 계산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실제로 우리 아까 했듯이 처음에 보여드렸죠. 앞뒤로 다 비교해가지고 폼은 2번 돌렸잖아요. 수압하고 그쵸? 그래서 폼은 돌렸다는 게 n의 제곱만큼인 거죠. n을 n번만큼 최악일 경우에 그래서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입력 크기가 크면 정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지금 여러분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쵸? 하나 들어가면 뒤에 다 밀리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쵸? 시간이 제가 해줘야 되나?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삽입 정렬 과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삽입 정렬은 처리한 대상 범위에 있는 맨 앞값을 적절한 위치에 넣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까 비교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고 뒤에는 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한번 끝날 때마다 대상 범위에 있는 맨 앞에 값이 제 위치를 찾아가므로 정렬 대상 범위가 하나씩 줄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처음에 코드를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이게 설명이 있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왜 J-1이 계속 또 J로 들어가지? 진짜 이 코드를 이해 못하시면 파이썬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요거 알잖아요. 왜냐면은 한번 끝나면 맨 앞에 값이 제 위치를 찾아가잖아요. 자 이게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정렬의 대상 범위가 이미 하나씩 할 필요가 없죠. 하나씩 줄어가는 거죠. 이미 정렬이 끝난 부분과 이게 앞에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정렬하면 이게 10개에다 숫자가 여기는 작다고 보고 1부터 쭉 이렇게 했어요. 그럼 벌써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정렬이 됐어. 할 필요 없잖아 우리. 그 다음 번부터 정렬하면 되니까 하나씩 줄어지는 거예요. 이미 정렬이 끝난 부분과 앞으로 처리될 대상 범위 사이에서 세로선을 넣어서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2, 4, 5, 1, 3 했어요. 2를 하나 정렬을 했죠. 이걸 제일 작은 값 비교해가지고 제일 작은 값 여기다 놓겠다 했잖아요. A0에다가 4, 5, 1, 3이에요. 2는 옮기지 않아도 되죠. 요거 갖고 4를 이제 기준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교해봤더니 이게 더 작으니까 그냥 놔두고 5, 1, 3만 하면 죠. 그럼 대상이 하나씩 바뀌죠.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 5, 1, 3. 자, 5를 기준으로 해요. 요것도 비교를 해봐가지고 한 범위를 하나씩 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상 범위 줄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봐봐요. 1의 위치를 맞춰줘야 되죠. 그게 코드가 아까 있던 겁니다. sort 코드가 나온 거예요. insert sort 코드가. 그렇죠? 비교해봐가지고 적으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1은 2, 4, 5부터 잡으면 한 칸씩 얘를 딱 이쪽으로 팝해가지고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뒤로 밀려요. 공간에 1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거는 각각 양쪽을 비교해서 수압 바꿔주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하나가 들어가면 뒤가 밀리는 코드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 2, 4, 5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범위 또 하나 줄었으니까 3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요거랑 각각을 비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i를 키값으로 하고 요게 j인데 j를 비교해서 삽입을 하면 나머지 뒤에가 요거는 이제 하나씩 j 값은 적어지고 그쵸? 비교 대상은 이미 정렬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가면은 뒤에가 한 칸씩 밀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5가 남았어요. 마지막 3의 위치에 맞춥니다. 3은 4, 5보다 작죠? 그러면 4하고 5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대상 범위를 하나 주고 더는 자료가 없으니까 최종 결과 아웃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내림, 차순, 삽입, 정렬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만 바꾸냐면 올림, 차순, 정렬에서 키를 비교하는 요 부분 있죠? 키하고 A의 처음에 J,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등호를 반대로 하면 내림, 차순이 됩니다. 요건 코드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요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Y문에서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렬이 5, 4, 3, 2,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좀 많이 오버했는데 다음 시간에 병합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